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 약바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실리콘웍스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1년도 디스플레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실리콘웍스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웍스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분기 보고서를 제가 열면 주력 시장이 디스플레이 시장이고요. 그 디스플레이에서 그 시스템 IC, 그러니까 드라이버 IC라고 하는데 드라이버 IC가 뭐냐?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하면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LCD 패널에 또는 OLED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정기적 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이다. 그리고 실리콘웍스가 이제 그 팹리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팹리스 기업은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설계만 해서 그 설계한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그 파운드리 뭐 삼성전자나 뭐 동부하이텍이나 매그나칩이나 이런 쪽에다가 칩을 양산할 수 있도록 맡긴 다음에 거기서 양산된 칩을 받아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 이제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판가 결국에는 이 드라이버 IC를 이제 사가는 그 TV 세트 업체들 또는 TV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 이쪽에서 이제 그 성과가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드라이버 IC가 이제 전체 매출의 한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실리콘웍스는 뭐 팹리스 기업 특징상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실리콘웍스가 주가가 잘 안 갔어요. 왜냐면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실리콘웍스의 연간 영업이익률도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6%, 7%에서 5%대까지 떨어졌고 최근 분기에서도 보면은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률이 5%대로 뚝 떨어졌다가 3분기는 좀 좋아졌어요. 그렇다면은 이 3분기 좋아진 게 왜 좋아진 거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3분기 좋아진 이유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애플이 아이폰 13을 내다 보니까 그 출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드라이버 IC가 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모바일용 드라이버 IC가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폰 13이 이제 OLED를 탑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LCD보다는 OLED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잘 안 가고 있죠. 왜냐면 이 3분기 때 출시 모멘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것을 시장에서는 약간 일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13이 얼마나 더 팔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거는 화웨이의 어떤 반사 이익이 삼성과 애플로 그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제 생각에는 이 실리콘웍스의 드라이버 IC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 대비 4분기는 QOQ로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이제 1, 2분기 여전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상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 2분기의 어떤 이 컨센서스가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이 기업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선 회사가 디스플레이에 연동된다는 걸 아셨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진 건 아실 거고요. 내년 이제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매출 동향과 그리고 파운드리 비용이 혹시 증가할 수 있느냐. 그 파운드리 2021년도 파운드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 OLED 침투는 더 증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OLED 모바일에서 OLED 패널을 점점 많이 쓰게 되면은 첫 번째가 OLED 패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던데 제가 밑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이폰 디스플레이 종류별 판매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그 OLED 비중이 2020년도에 50%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더 크게 이제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웍스의 드라이버 IC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모바일 쪽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이폰 13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실리콘웍스의 주가는 내년 상반기에 거의 다 주가가 기대감으로 반영돼서 갈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이 스마트폰 OLED 패널이 수요가 늘어난다. 왜냐면은 LCD 대신 OLED로 탑재하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LCD 두 번째는 이제 아이폰이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아이폰의 생산이 결국에는 그 하웨이의 반사이익이죠. 그래서 아이폰 12가 결국에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판매가 잘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스타가 이 지금 LCD 라인을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5세대 LCD 라인이에요. 얘는 OLED 아니고 LCD 대면적 LCD 라인인데, 이 대면적 LCD 라인을 내년 한 2분기 정도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5월달 기사에는 올해 연말에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 2분기 때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 내년 2분기로 보시더라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대면적 LCD가 가동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LCD 물량이 좀 빠지는 거는 차이나스타에서 만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내년 2분기의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말 연초에 좀 잡아볼 만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최근 3분기는 북미 애플 영향으로 실적 좋아졌고, 2021년도에는 아이폰 12 판매량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뭐 올해 3분기처럼 13%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운드리 비용이 올라가니까 제 생각에는 한 8%, 7% 정도 때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LG 디스플레이 OLED 그 광저우 라인이 3분기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2분기에 OLED에 대한 어떤 모바일 탑재 수량이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이 OLED의 어떤 그 수혜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다. 내년 1, 2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LGD에서 LCD 물량 빠지는 거는 차이나스타 라인 가동 증가 되면서 만회할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빠졌던 게 영업이익률이 5%까지 내려왔다가 3분기 회복했는데, 애플의 어떤 출시 수혜로 인한 것이지, QOQ로는 크게 또 한 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미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 2021년도에 파운드리의 어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원가에 어떤 압박이 있다. 그렇지만 탑라인의 증가가 되는 기업은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리콘웍스의 탑라인 증가와 영업이익률 증가가 동시에 내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 13이 나오니까 상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차이나스타 가동, 그리고 광저우 OLED 기저효과, 광저우 OLED 3분기부터 가동했으니까 내년 1분기, 2분기는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아이폰 판매량이랑 연동되면서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1, 2분기 호실적 나오면서 내년 3분기쯤 아이폰 13 잘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 실적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컨센 올라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거의 1, 2분기쯤에 이제 시세가, 특히 2분기 때 시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 2분기 때 시세가 대부분 나오고 3분기 때 실제 아이폰 13 출시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그때는 미적거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플레이할 만한 어떤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싼 이유가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인데,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돈을 못 버니까 최근에 이제 그 LCD 패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LCD 패널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OLED로 이제 전환하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LCD의 공급이 좀 완화되면서 좋아진 것 같고, 거기다 가전 수요가 좀 붙어준 것 같은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벌 수 있을지가 항상 의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 상대라고 하는 거는 실리콘웍스의 항상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노바텍이에요. 그래서 노바텍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뭐 16배 뭐 이렇게 받고 있고, 실리콘워스도 과거에 아무리 디스카운트 되더라도 12배, 13배를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 분들은 추정치 밸류에이션이 2021년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7배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팹리스 기업들은 재고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멀티플 PBR 1.3배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텀권이에요. 왜냐면 재고가 없으니까 삼각해야 될 자산이 없거든요.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매년 캐펙스 투자하면서 자산을 쌓아놨는데, 이 자산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 시장이 열리면서 기존에 있는 자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상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산에 대해서 100% 인정을 못 받다 보니 얘네는 뭐 PBR이 1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기껏 해봤자 애널리스트들 그 ROE 좀 올라가니까 멀티플 뭐 한 0.8배 이렇게 주는데, 1배를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자산은 결국 상각돼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면 실리콘웍스는 그런 자산이 아니거든요. 뭐 캐펙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R&D 연구 개발해서 컴퓨터만 세팅해놔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칩 만들어서 그 칩 설계 도면 가지고 파운드리에 들고 가서 파운드리에서 양산한 다음에 그냥 칩 그대로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설계 연구 개발 끝낸 거 가지고. 근데 드라이버 IC에서 어차피 고정 고객인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에 이제 꾸준히 들어갈 것 같고, 어차피 화웨이 반사 이익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YOY로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 내년 상반기 1, 2분기를 타겟으로 호실적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의 어떤 차이나스타 LCD 가동이 2분기에 본격화되는 것도 모멘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은 이미 출시 모멘텀은 지났지만 내년 하반기 출시 모멘텀이 또 한 번 올 수 있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판매가 잘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노바텍 16배보다는 지금 거의 뭐 내년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절반 가격이니까, 과거 어떤 실리콘웍스가 12배, 13배는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업사이드가 지금 뭐 최소한 50%에서 80%까지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급격하게 뭐 자산이 상각될 만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 밸류에이션에 내년 개선되는 포인트를 고민하면은 투자할 만한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